촬영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실제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아 진짜요? 아, 그러시면 너무 감사하죠. 누구세요? 그러게요. 저는 네. 뭐 이거 보면서 얘기되는 건가? 신경 안 쓰면 되죠? 네네네네. 녹기전에라는 아주 자그마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녹사 박정수입니다. 녹기전의 사장님이요? 맞아요. 그거예요. 바로 캐치하시네요. 녹사. 보통 의미를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꽤 오래 하신 지금 이제 올해가 7년이 채워졌고요. 이제 내년이 8년째가 되어요. 네. 근데 되게 빠른 나이에 시작. 20대 말에 29에 아마 시작했었어요. 어느 동네에서? 염리동이라고 네. 이제 소금 장수들이 살던 네, 마을. 네. 공덕역과 대흥역 사이에 네, 있는 네. 곳에서 한 5.5평 되는 가게로 운영하고 5.5평. 거기에서 7년째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원래는 익선동에서 저희가 처음에 터를 잡았었고 그게 3평짜리라는 거예요? 최대 3평? 아, 그거는 3평이었어요. 네. 그건 3평이었고 개걸음으로 들어오셨다가 개걸음으로 나가셨어야 됐어요. 사서 그럼 나가면서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터를 잡았던 이유가 당시에 아이스크림 들고 나갔을 때 이미 제 공간처럼 사람들이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길 원했거든요. 주변 풍경이. 아. 근데 익선동은 사실 100년 된 한옥단지다 보니까 못 받아도 저는 이제 고향이 울산이다 보니까 서울 게다가 이제 왕이 다녔던 사대문 안에 4대문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게 너무 감명 깊은 거예요. 아, 거기서 얼마나 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3년 반 정도 했고. 아, 오래 하셨네요? 네, 여기가 이제 염리동이 3년 반이라서 이제 그 시기를 넘어서고 있어요. 왜 옮기신 거예요? 그때 제가 슬럼프가 엄청 강하게 왔었는데 여러 가지 가게들이 즐비하게 생기면서 너무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는 왜냐면 뭐 책에서도 어느 정도 내용이 있지만 계속 기획물들을 쌓아야 되고 데일리 베이스로 적층된 걸 입체적으로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던져드시지 보여드려야 되는 팀인데 그 식목일에 저희가 녹색으로만 메뉴를 뿌리면 이제 처음으로 데이트 오셨던 분들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 여긴 녹색 아이스크림만 파는 데인가 봐. 그 하루치만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희를 즐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뭘 이렇게 준비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3년 차에. 네, 그때 정말 끝까지 내려가면 이렇게 물속으로 가라앉는데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가면 바닥이 닿여야 되잖아요. 근데 바닥이 안 닿이는 거예요. 그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매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진짜 매일 손님 받아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 조금 언급해놨는데 그 화장실 공간이 한 칸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거기 들어가서 지나가는 사람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숨어 있다가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마치 뒤에서 뭔가 준비한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서 연기했었어요. 네. 한번 그런 무드에 빠지면 쉽게 이렇게 그쵸. 못 올라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사를 오면서 뭐 이렇게 우드톤으로 돼 있고 좀 이렇게 짱하고 아담하고 산장 같은 느낌인데 제가 처음 그 자리를 발견했을 때도 그런 톤이었어요. 이미 어느 분이 남겨주고 가신 그 공간이라서 눈이 오거나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제가 혼자 있을 때 되게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남겨줘도 외롭지 않을 만한 공간일 것 같아서 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뭐 호기심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장사가 원활하지 않았었는데 그게 좋았어요. 저는 혼자 있어도 좋았고 사람이 아무도 안 와도 좋았고 빛이 들어오는 거의 첫 매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빛이 너무 아름답게 들어오니까 그것도 그냥 즐기고 그러면서 이제 좀 건강한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기획도 좀 어태치를 해보고 하게 됐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주제는 뭐냐면 네. 장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멤버들도 또 모집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접객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꾸준히 이어가네. 그렇죠. 네. 폭발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고 맞아요, 싶은데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꼭지꼭지 좀 경험하셨던 걸 조금 궁금해요. 근데 너무 떨리네요. 왜냐면 아주 애청자입니다. 저는. 아주 애청자예요. 감사합니다. 채용 접객 교육 그게 사실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좀 인식한 게 접객 가이드? 네. 맞죠? 맞아요. 그거 한번 자랑해 주세요. 저희가 올해 4월이었나요? 한 3월이었나요? 이제 멤버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우리 같이 작은 가게에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미지의 마치 코난에 나오는 그 미지의 그림자 같은 분이 뭘 배울 수 있고 이렇게 허송세월하면 안 되잖아요. 되게 소중한 삶인데 저 역시나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분한테 제가 느꼈던 이 일의 좋은 점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이 일이 즐겁고 좋다라는 걸 알면 스스로도 가치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니까 내가 얘기할 거리를 찾다 보니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얘기할 거리를 계속 메모장에 적고 이걸 글로 써보자가 된 거고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글을
제가 기억을 해요. 이게 왜냐면 전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뭔가를 토해내듯이 쓴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되게 지금 즐거웠고. 터졌구나. 네. 그래서 33일 동안 썼어요. 그거 다 쓰고 딱 나니까 한 160페이지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뭔가 아무리 작은 가게, 아무리 작은 브랜드라도 뭔가를 명문화 해놓고 의식을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못하고 있다가 그때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를 어떤 생각이에요? 대표적으로. 접객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라고 물으면 본인 인생 제일 잘 살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나? 네. 일하는 나? 네. 접객하는 사람이 인생 자체를 그냥 제일 즐겁게 살면 접객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이 제일 기본이에요. 그냥 거기서 다 파생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잘 살까요? 그쵸. 근다음에 좀 따라오죠. 이런 예. 거 맞아요. 어떻게 잘 살아요? 매일 루틴이 반복되는 일들. 내 업무는 루틴인데 사람은 바뀌는 일이잖아요. 맞이하는 사람은 바뀌는. 그게 사무직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빤하고 지루한 일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내 일만 바라보느냐? 그럼 루틴이 되죠. 그쵸. 내가 상대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느냐를 보면 매일 다채로운 일들이 랜덤하고 불특정한 시간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하루하루를 사람을 향해서 일을 하고 우리가 어쨌든 하루의 시간은 모두에게 정해져 있고 쪼개면 쪼갤수록 더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접객이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배울 것이 많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생각들이죠. 접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상세한 얘기들도 있죠. 뭐 사실 제가 아까 모치님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고 제가 생각하고 눈빛도 굉장히 너무 좋으신데 아, 그래요? 너무 목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머리가 갑자기 팍 트이고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님 중에서도 그렇고 비언어적인 신호가 접객할 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해도 이렇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걸 어떻게 놓느냐 그런 거를 교육하는 거예요? 책에서 이런 걸 의식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건 이렇게 하세요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제일 맞는 리듬이 있을 거거든요. 상세한 것까지 잡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거를 계속 기계적으로 기계적이고 체크리스트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제일 발현되기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걸 그냥 의식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찾아야 돼요. 내 스스로 좋은 기분을 찾아야 돼요. 그런 논쟁이 있잖아요.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 멀찌감치해서 봐야 된다. 네. 손님이 들어오면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아, 캐릭터를 파악하는 거예요? 정말 몇 초 안에 끝내요. 인사할 때의 인사 크기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그건 하면서 익힌 거예요? 익혔죠. 왜냐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 가게 외부의 세계는 굉장히 땅덩어리 넓잖아요. 그 세계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분을 그대로 보통 들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내가 외부에서 짊어지고 있던 짐을 그대로 들고 들어오는데 즐겁게 들어오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보다 약간 하이템포로 하고 조금 어두운 사람은 그 사람과 같거나 아주 조금 더 나은 형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은 상태로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울한 사람한테 너무 유쾌하게 다가가는 것도 너무 이처럼 다가가는 것도 그분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서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 포인트가. 저희는 팝업을 하면 잔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톤을 완전 있는 끝까지 그쵸, 올리는데 그쵸. 이거는 365일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팝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하이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매일 가던 데를 오다 보면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있는 거고 특히나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다운템포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한테 내가 업템포여야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는 체력 분배를 조금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뭔가 내 컨디션은 요 정도 양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써야 되겠다고 대충 계산을 해요. 몇 시간 근무하세요? 저 10시간 근무합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매장 오픈이 12시인데 가게에는 보통 한 9시에 가요. 그래서 뭐 명상도 하고 책도 읽고 거기서 조금 심호흡을 하고 뭐 같이 좀 일찍 오면 같이 하기도 하고 2-3시간 정도 좀 스스로 가다듬고 청소는 항상 제가 하거든요. 아침에. 왜냐면 그게 좀 제 의식 같아서. 그래서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한다는 느낌으로 하고 에너지 준위를 파악하고 그것이 토막 내면서 쓰거든요. 또 끝까지 바닥나지 않게. 약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며칠 일하세요 지금? 5일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쉰다고 하시는. 맞아요. 저희 한 달씩 쉽니다. 네. 안 불안하세요? 그런 얘기들 어른들 하잖아요. 쉬면 안 된다. 그 장사할 때. 모르겠어요. 사실 전혀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맞아요. 명제에 대해서. 저는 쉬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요. 근데 그게 하루 안 쉬면 불안하다가 아니고 하루 이틀 쉬면 여행 가잖아요. 혹은 카페 가고 책 읽고 내가 즐겨찾기 해놨던 데 가고 근데 그것만으로 내 삶의 동력을 챙겨줄 만한 거를 챙겨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진짜
뭐 굉장히 결단을 내리거나 되게 중요한 고민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거나 그럴 때 필요한 건 한 달짜리 고민이나 한 달 동안 쉬면서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채워놨던 되게 중요한 그 화두들인 것 같거든요. 성인 되고 나서 방학이 없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방학이 전 없는 그게 게. 사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그러면 뭐 어떤 거죠? 여행? 제가 딱 4가지를 하는데 걷고요. 그리고 불멍 때리고 그래서 목욕하고 그리고 책 읽고 그 4가지가 캄하네요. 맞아요. 그 4가지가 다 전기적인 신호가 없어요. 충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쉴 때는 보통 그 4가지만 주로 해요. 어디 막 찾아가고 놀러 가고 그건 1, 2년 차 때 거의 다 뗐어요. 아이스크림 좀 왜 하신 거예요? 그게 직업이라면 그래도 응당 한 5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지루했던 게 뭐가 있지? 근데 제가 오감을 쓰는 것 중에 안 지루했던 게 먹는 것 중에 면 먹는 거랑 근데 면은 너무 막 요리 같고 어디 막 일본 가서 배워야 될 것 같고 막 밑바닥부터 너무 힘들죠. 너무 프로페셔널한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발을 조금 담가봤는데 제가 살아왔던 모든 그 왜 커넥팅 더 닷이라고 우리 스티브 잡스 형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닷들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에서. 뭐 제가 공학을 전공했던 네네네. 것도 있고 제가 아침형 인간인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커피는 누가 주문하면 바로 내어드려야 되는데 네. 아이스크림은 일찍 나와서 만들어두고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내어드리면 돼요. 그게 다 맞아떨어져서 아이스크림을 이제 하게 됐었죠. 접객하거나 아이스크림 드리는 일이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90% 되는 일 같지만 전 아침에 나와서 청소부터 해야 되고 피드 뭐 올릴지 생각하고 사진도 찍고 보정도 하고 그게 훨씬 더 넓잖아요. 수면 아래에 있는 게 하시는 일들도 그걸 네, 보고 네. 요즘에는 할 시간이 또 많진 않지만 제조를 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게 아이스크림이 되어서 나오는 모습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럼 사람이 만드는 없을 때, 거? 네, 만들고 사람이 없을 때 내어드리기 전에 그냥 아무도 없고 그냥 저 혼자만 출근했을 때 그 아이스크림을 만질 때 그게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이걸 만지면 그 느낌? 맞아요. 질감에. 뭔가 시간의 흐름을 시간에 이렇게 강위에 손 놓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시간이라는 개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너무 저한테는 중요해요. 그거 좀 인상적이긴 네, 했어요. 네. 그게 되게 신선한. 녹다라는 말도 그렇고 전해라는 것도 다 시간을 상징하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놀아도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에 대한 의식이 되게 강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도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느낌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야 다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공간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는 스틸컷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감정을 느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음악을 들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냥 저한테는 시간이라는 화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이스크림을 택한 이유도 여러 가지였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시간이 흐른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시각적인 장치가 시계랑 아이스크림밖에 없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은 좀 원래 상온에서는 그 상태가 아니니까 녹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먹을 수 있고 되게 차갑고 특이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시계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보면 시간이 흐른다는 걸 되게 의식하고 그래서 죽기 전에 행복해져야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이스크림을 계속 다루고 있으면 그걸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야, 시간 흐르니까 실제로 리마인드 해요? 계속해요. 계속해요. 지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니까 매일 촘촘하게 살자라는 이야기를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한 2년 동안 보물찾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장 인근에 여러 가지를 숨겨놨어요. 전봇대에도 숨겨두고 똑같은 루틴으로 길을 걸어가고 삶을 살지만 우리 주변에 들여다보면 되게 즐거운 장치들과 순간들이 있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전날 재밌겠다. 새벽에 여러 가지 막 장치해두고 그런 걸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게 반응하고 그 즐거움을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장 바깥에서 가지고 있던 기분을 그대로 들고 오시거든요. 찾던 즐거움을 들고 오면 우리도 너무 밝아져요. 기쁘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확장의 욕심 안 생기세요? 아 그쵸.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잖아요. 성장을 해라 이렇다기보다는 이 스스로도- 다음은 뭘까?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도 네, 사실은 네. 극장에 대해서 바라볼 때 흥행이 과연 답일까? 그런 것들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마음은 좀 있었는데. 네. 우리는 학생 때부터 경제 성장부터 배우잖아요. 그거 너무 당연한 단어고 사람이든 일이든 커져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센스로 받아들이는데 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 일이 되게 농부 같거든요. 이게 작물 수확하는 것 같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에 농사 짓고 겨울에는 이제 농한기, 혹은 휴한기로 지내는 게 회사 다니면 계절에 상관없이 어쨌든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성장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리듬을 타야 되더라고요. 그 계절의 리듬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동물이 체세포가 막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봉착을 하게 되잖아요. 한계. 식물은
길면 5,000년도 살거든요. 그냥 보면 오늘 내일이 다른 게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어떤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게 박혀져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혹은 내가 죽고 난 이후 세대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특징 3가지를 여기다가도 적어놨는데 하나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요. 식물은 땅이 좋다고 그렇다고 막 헛집 자라지는 않거든요. 계절의 꺾임을 겪을 거고 왜냐면 겨울이 있잖아요. 적당한 속도로 크고 그게 우리 일상에서 즐거운 수준이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성장에 비해서 좀 먼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지표하며 KPI 막 이렇게 해가지고 1년 혹은 3년 성장, 5년 성장 이렇게 바라보는데 전 애당초 개인적인 목표가 죽을 때 행복하기잖아요. 멀리 봤을 때 이게 내가 지금 이 선택이 혹은 이 확장이 그대로 유지될 거를 담보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닌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멀리 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계절에 민감한 거, 계절감을 의식한다라는 건데 저희는 어쨌든 기세가 반드시 꺾이게 돼 있어요. 그 자연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처음에는 그게 리스키하고 이제 단점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받아들이니까 이 일 자체가 이 리듬을 의식하게 약간 되고 원형이네요. 맞아요. 순환의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농부야. 이 책을 쓴 게 상형 문자를 좀 좋아하거든요. 사람 인자가 두 사람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한 그런 상형 문자 좋아하는데 이를 상형 문자로 의식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숫자를 0, 1, 2 이렇게 적잖아요. 아라비아 숫자. 근데 0, 1, 2를 적으면 그게 1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강사하면 잘할 것 같아. 아이스크림 잘 안 되면 하면 잘 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책은 일을 어떻게 하라가 아니고 숫자 0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원적인 거.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라서 0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책 자체가.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뭐 아주 어줍지 않은 생각이지만 목표가 만약에 이 생장 개념이고 어쨌든 매일 데일리 베이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팀이 또 돼야 되는 거라면 그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일들을 펼쳐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꿋꿋하게. 네. 저게 그 시트인가요? 아, 네네네. 지금 샘플 나와가지고. 아,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렇게 영화 준비하신 지 그래도 꽤 되셨잖아요. 네네. 되게 뭔가 시장을 보고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자기 낭만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 아니 근데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낭만을 가지면 그 사람이 거기에 완전 빠져서 몰입해서 별천지를 해보고 있으면 그 사람 주위로 플랫폼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할 거리가 생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되게 기괴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냥 저희 아이스크림 많이 만들고 맛있게 만듭니다 였으면 디저트 가게다라고 인식이 됐을 텐데 하도 이상한 생각을 많이 접목을 하니까 사람들도 여기는 좀 놀이공원 같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메뉴 개발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했었죠. 그래서 와 이거 효율 안 날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이 장사의 관점으로 보면 네.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그래서 재료가 굉장히 많고 메뉴를 고착시키는 게 아직까지 저희 멤버 상태에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오히려 메뉴를 지정해주는 게. 멤버가 느끼기에도. 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제조자가 느끼기에도 일상이 똑같은 게 사실은 제일 싫어요. 컨디션 안 좋을 때 없어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엄청 많지는 않은데 있죠. 아무래도 있죠. 프로의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접객이 이 지금 예술관 안에서 연기자라고 생각을 하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연기자라고 생각을 하면 연기자들도 기분 안 좋은 날이 있잖아요. 근데 연기를 잘 해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판매하고 접객하는 사람들도 그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연기자로서 충분히 재량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생각. 저는 그 접객할 때 페르소나가 원래 혼자 있을 때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사람 거의 안 만나고 그냥 혼자 집에 틀어박혀 있고 누구랑도 대화 안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면 조금 약간 부끄러워하고 근데 매장에서는 이제 열심히 하죠. 저 사람 에너지 요 정도? 나 지금 에너지 요 정도? 요 정도에서 같이 에너지 교류하면 되겠다. 다음 분? 만족을 드렸나? 드렸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프로네. 제가 에너지 쓴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고마운 손님들은 바깥에서 갖고 있는 좋은 기분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받아요. 진짜 게임 같아요. 그러면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채워줬다가 또 사용을 했다가 또 채워줬다가 그거를 즐겁다고 의식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사람 만나는 일을 즐기면 그 하루가 자기 전에 상기해보면 되게 행복해요. 그럼 내 내일 일도 기대하게 되고 같은 일일지언정 다음날도 내가 티켓을 똑같이 내어드려야 되는 일일지언정 기대하게 돼요. 오늘은 어떤 랜덤한 사람이 어느 곳에서 출발해서
어떤 경로로 오고 어떤 기분으로 와서 이 넓은 우주에서 마주하게 됐는지를 연상을 하면 그렇게 신기하고 행복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내 앞에 딱 두 발로 서서 내 티켓을 받는다고? 그거 되게 멋진 일이거든요. 그거를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게 쉽지 않죠? 어떤 분한테 추천합니까? 아, 추천이요? 모든 자영업자분들께는 권해볼 만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까 2를 012로 쳤을 때 0에 대한 내용이라서 어떤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 우리 로컬에 있는 사람들이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라서 세탁소 운영하시는 분이 보셔도 되고. 극장 운영하는 거. 아, 너무 있어요. 고민한 게, 키오스크 넣어야겠다. 네네네. 책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다시 뒤집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저희도 극장을 시작하게 된 많은 이유 중에 사람 만나고 싶은 것도 되게 중요한 이유여서. 내가 왜 극장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아, 그래요? 다시 0으로 돌아가셨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분.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게 네, 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놀러 가겠습니다. 꼭 놀러 오시죠. 네. 맛있게 드시죠.